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음식물 처리기. 저는 9년 동안 썼는데요. 진짜 이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가전제품임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오래 써본 사람만이 아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단점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이번에 저도 새로운 음식물 처리기를 내돈내산하려고 하거든요. 음식물 처리기를 9년차 써본 사람이 결국 중요하게 보는 게 무엇인지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내돈내산으로 다시 바꾸려고 알아보니까 제가 처음에 샀던 9년 전이랑은 진짜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음식 국물이 안 흘러내리도록 건조를 강조한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음식물 처리기 종류도 엄청 다양해졌더라고요. 미생물을 키우면서 실시간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는 미생물형도 있고, 싱크대 하부장에 설치해서 음식물이 나오자마자 바로 갈아서 분해시켜서 하수구로 내보내는 디스포저 방식도 있고요. 제가 쓰던 가열식 분쇄 방식도 있고요.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진짜 오랫동안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혼수용품으로도 등급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음식물 처리기는 단순히 있으면 편하다 정도가 아니라 오래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무엇이 거슬리는지가 이젠 더 중요해졌거든요. 사실 음식물 처리기를 9년이나 꾸준히 썼다는 건 그만큼 제가 만족했다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진짜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다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던 그 시절로는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특히 여름에 냄새나고 날파리 꼬이고 위생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긴 했어요. 근데 오래 쓰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제가 가장 스트레스 받은 세 가지는 바로 누름 현상과 냄새, 그리고 전기세 문제였어요. 그 중에서 누름 현상은 정말 저는 9년 동안 내솥을 4번이나 교체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물들이 안에서 점점 눌러붙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떡볶이 같은 점도 높은 음식이나 당이 많은 과일들, 이런 건 진짜 안에서 화석처럼 굳어버릴 때가 있어요. 세척 기능이 있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세척이라기보다는 뜨거운 물로 단단하게 굳은 것들을 약간 불려주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너무 심하면 세척 모드에서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냥 내솥을 꺼내서 끓는 물을 붓고 손으로 떼어야만 했어요. 이 과정이 진짜 스트레스였거든요. 집에서 음식을 하다 보면 적어도 2일에 한 번은 음식물 처리기를 돌려야 하는데 매번 내솥을 불려서 고무장갑을 끼고 손으로 떼어내고 그러다가 그 음수물이 얼굴에라도 튀게 되면 진짜 현타 오거든요. 이렇게 내솥에 눌러붙은 이유를 전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솥 코팅이 벗겨지면서 누름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진 거더라고요. 내속 코팅이 안 벗겨지면 그나마 세척 기능과 분리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잘 떼어지거든요. 결국은 내솥을 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거 역시 또한 반복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오래 써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내솥 코팅, 코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냄새. 필터 새 걸로 갈면 한 달 정도는 정말 괜찮아요. 광고나 쇼핑 채널에서 보면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뭐 이러잖아요. 실제로 초반엔 그렇습니다. 근데 이후부터는 스멀스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아래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때 그 음수통 큰 통 뚜껑 열면 나는 냄새들 아시죠? 그 냄새가 증발되어서 우리 집안에서 맴돈다고 표현하면 좀 와닿으시려나요? 근데 의외로 냄새가 가장 심각했던 건 생선보다도 수분이 많은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수박. 수박은 진짜 한 통 먹고 음식물 처리기 돌리면 냄새도 심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집 창문 다 열어야 했어요. 한 번에 다 안 들어가서 이틀에 나눠서 돌린 적도 많았습니다. 이 냄새는 필터만 자주 갈아줘도 사실 문제되진 않아요. 그냥 필터비가 들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이 필터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세. 제가 이번에 교체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전기세였습니다. 아무래도 젖은 것을 가열해서 말려야 하는 거니까 열을 낼 때 전기 소모가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장판, 인덕션, 빨래 건조기 이런 열을 내는 가전들은 전기 소모가 타 가전보다는 좀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집은 빨래 건조기 다음으로 음식물 처리기가 전기를 많이 먹는 느낌이었어요. 9년 전에 샀으니까 당신은 편하려고 산 거지 에너지 효율 가전이나 소비 전력 낮은 가전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편하려고 산 가전인데 지금은 전기세 때문에 자꾸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전기세 때문에 자주 못 돌려, 냄새 때문에 식사 시간 피해서 돌려, 한밤중에 돌려, 이웃 눈치 보게 되죠. 한 번 돌릴 때마다 눌러붙어서 뜨거운 물에 불려서 떼줘야 해. 그러다가 그 국물이라도 얼굴에 튀면 이게 맞나? 하면서 현타 와요, 진짜. 제가 이렇게 현타를 느끼면서도 응처기를 쓸 수밖에 없어서 사용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우리 애기 친구 엄마가 저한테 음식물 처리기 관련해서 자기 살 건데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 엄마는 저처럼 가열식 분쇄형을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지 가서 구경도 하고 후기도 좀 물어보니 만족도가 아주 높더라고요. 이제는 음식물 처리기 없는 삶을 꿈꿔볼 수가 없대요.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조용하고 전기도 덜 먹고 냄새 관리도 좋아졌다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꿀 때가 되었구나 하고 잘 알아보고 후회 없이 제대로 내돈내산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미생물형 음식물 처리기도 엄청 고민했었어요. 후기도 진짜 많이 받고 미생물형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친구네 집에 가서 직접 보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결국 다시 가열식 건조 분쇄형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저는 음식물 처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깔끔하게 끝나는 느낌이었거든요. 미생물형은 뭔가 음식물을 처리한다기보다 또 다른 무언가를 관리하고 키운다는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장점도 많죠. 전기도 적게 먹고 수시로 넣을 수 있고 친환경적이라는 것도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집에 강아지도 키우고 있고 식물도 키우고 있고 애도 키우고 남편도 키우고 집에서 계속 꾸준히 관리해줘야 되는 것들이 이미 많다 보니 미생물 상태까지 신경 쓰고 습도 맞추고 음식 제한 신경 쓰는 게 저한테는 조금 부담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가장 깔끔하게 끝나는 가열식 분쇄형이 저의 생활 패턴과 더 잘 맞구나 하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가열 분쇄식 음식물 처리기 중에서 제가 제일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건 판매 1위, 2위를 다투는 미닉스와 쿠쿠, 바로 브랜드 선택이었습니다. 미닉스는 디자인도 깔끔하고 소음이 정말 조용하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쿠쿠를 선택했거든요. 제가 쿠쿠를 선택한 것은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 기준에서 음식물 처리기는 생활 가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9년 동안 썼다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써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전기 사용량, 뇌소 코팅, 눌러붙음, 냄새, 장기 사용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특히 저는 뇌소 코팅을 진짜 중요하게 봤어요. 9년 동안 써보다 보니까 결국 코팅이 오래 버텨줘야 관리 스트레스가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뇌소 코팅하면 생각나는 것, 밥솥 아니겠어요? 한국인 종 특성상 하지 말라는 거 잘하는 민족이라 뇌솥을 쇠수저로 막 박박 긁어대고 편하려고 밥솥에다 뼈다귀 넣고 뭐 넣고 별거 다 만들어 먹는 민족이라 뇌솥 코팅이 망가지는 경험을 가장 많이 한 브랜드. 그에 따라 뇌속 코팅으로 승부수를 던져서 결국 밥솥계 1위가 된 기업. 바로 쿠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쿠쿠 쪽이 더 끌렸습니다. 특히 누름 방지 관련 후기들이 정말 많았고요. 소비 전력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저는 결국 쿠쿠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9년을 썼잖아요. 그동안 쓰면서 생긴 나름의 팁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수분이 많은 음식물이 필터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음식물 넣을 때 수분을 줄이면 필터 수명이 훨씬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싱크대 하수구 거름망으로 수분기를 좀 뺀 뒤에 음식물 처리기를 내솥에 넣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분이 많은 수박. 수박은 한 번 사면 와, 이거는 한 통 껍질이 한꺼번에 나올 때는 솔직하게 그냥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그냥 갖다 버립니다. 수분이 많기 때문에 억지로 넣으면 건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필터가 빨리 닳아요. 냄새도 심하고 두 번, 세 번 돌려야 하고 생각보다 수박은 스트레스가 큽니다. 굳이 넣는다면 수박 껍질을 잘게 잘라서 넣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칼질하는 것도 조금 힘들긴 해요. 그래서 수박은 그냥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그냥 바로바로 갖다 버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과일들, 대파, 바나나 껍질, 고구마 줄기 같은 그런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에서 섬유질이 실처럼 질기고 길게 남아서 오이고 엉키고 떡입니다. 그러면 내솥 안에서 실이 엉킨 것처럼 엉겨 붙어서 내솥이 딱딱 소리 나게 되고 돌아가질 못해서 고장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은 가위로 섬유질을 조금씩 잘라서 넣기는 합니다. 그러면 엉킴없이 잘게 잘 건조되거든요. 그리고 닭뼈, 돼지뼈, 복숭아씨, 망고씨, 조개 껍데기 같은 거는 큼직큼직한 뼈나 씨앗은 그냥 버립니다. 내속 코팅이 벗겨질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밥이나 떡볶이 같은 당도와 점도가 높은 음식들, 이건 그냥 넣으면 정말로 잘 달라붙습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코팅이 벗겨진 부분이 있으면 100% 눌러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넣기는 해요. 밥도 그냥 넣는 것보다 물에 한번 씻어서 넣으면 찐득한 점성이 어느 정도 씻겨 나가서 누름 현상이 훨씬 덜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외의 진짜 꿀팁 하나는 기름기가 많은 끈적끈적한 음식을 넣었을 때, 예를 들어 튀김류 같은 거 음식물 처리기에 넣었을 때, 이땐 유통기한 지난 빵이나 남은 식빵 같은 거 한 조각 같이 넣으면 식빵이 기름기를 잡아먹어서 보슬보슬하게 건조 분쇄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왜 9년 쓰던 음식물 처리기를 바꾸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사실 음식물 처리기는 하루 이틀 써보고 좋다, 나쁘다 말하기 어려운 가전이기도 하고 또 몇 가지 단점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가전입니다. 그렇다고 그 단점 때문에 다시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음수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던 시절로는 절대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만큼 음식물 처리기는 삶의 방식과 질을 바꿔줄 가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음식물 처리기 고민하신 분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어떤지 알려주고 싶었고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끝으로 이번에 내돈내산한 쿠쿠 음식물 처리기 또한 길게 써본 뒤에 전기세와 관리 스트레스가 얼마나 줄었는지 현실적인 후기를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전을 편하려고 쓰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